이번에는 코로나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이 지난주에 이번 주에 5천 명 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현실화됐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늘 수가 있는 건가요? 하루 차이에? 우선은 주말에 4천 명 정도 됐었고요. 이게 확진자가 느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2천 명 수준에서 시작을 했고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이동량이 갑자기 너무 많이 늘은 거죠. 그 방역 완화가 너무 많이 된 상태였고 현재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기 때문에 확산세는 더 빨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델타 변이에 대한 그런 영향을 우리가 좀 간과한 면이 분명히 있고요. 예. 이런 상태인데 문제가 확진자 대비 중환자가 지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재택을 기본 원칙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이유도 중환자를 수용할 만한 그런 여력이 안 되는데 이 정도 속도라면 1주, 2주 이내에 1,000명을 넘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중환자는 더 이상 입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거는 재택에 계시는 분들이 고령자 기저질환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중증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치료받을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생활치료시설을 더 확대를 해서 최소한 50세 이상을 생치해서 싱가포르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50세 이상. 예, 항체 치료제를 투여를 하고 입소 기간을 단축을 해서 그 순환을 빨리 시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입원을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큰 공간에다가 병상을 마련해서 입원을 시켜야지 집에서 대기 상태에서 관찰하는 것은 지금으로선 이 확산세를 증가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재택 치료하게 되면 걱정되는 게요.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어서 재택 치료를 하게 되면 같이 머무는 가족들도 같이 집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직장도 못 가고. 네, 직장 자체도 출근이 안 되고 백신 네. 접종을 안 했다면 열흘 격리 이후에 또 열흘 또 20일을 못 20일을 있어야 네, 되는 거예요? 학생도 학교를 갈 수가 없고 그럼 자영업자들은 영업을 못하면 생계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뿐 아니라 가족이 전부 다 감염이 될 위험이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는 공동생활을 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집 주변에 있는 다른 그런 아파트도 환기구나 배관을 통해서 감염된 사례가 이미 국내에서 보고가 되었고 논문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위험이 있는 거를 어떻게 보완을 할 건지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부가 이게 단기 진료센터를 만드신다고 하는데 생활치료시설을 확대를 못하는 이유가 의료진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면 단기 진료센터는 더 전문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구마다 최소한 한두 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생치를 더 확대하고 병상을 만드는 것이 전 지금의 해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은 거리 두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상 회복에 어렵게 들어서서 누구도 쉽게 말은 못하지만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될 시점이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그렇습니다. 진단을 하시는군요. 지금 5천 명이 왔잖아요. 교수님께서 1,000명 뭐 이렇게 더 2배, 3배 느는 게 더 쉬워질 네.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추세라면 12월 말, 연말에는 더 이동이 많아질 테니까요. 그쯤 되면은 조심스럽지만 확진자가 몇 명까지 더 늘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속도면 10,000명을 초월할 겁니다. 네. 지난주 1,000명에서 한 1,500, 이게 속도가 1,500, 3,000 이런 식으로 더블리게 되기 때문에 이동량을 지금 멈추지 않으면 문제가 확진자가 늘더라도 병상이 있고 치료할 인력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은 상황이 매우 악하고 특히 오미크론 같은 전파력이 더 높다고 추측이 되는 바이러스가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그 점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오미크론 변이도 대응을 해야 되고 지금 확진자 수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위중증 환자 수도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어제 하루 확진자 수 다시 한번 취재기자 연결해서 추이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주입니다. 네, 어제 5천 명대군요.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123명입니다. 전날보다 2,000명 넘게 늘면서 처음으로 5,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난달 24일 4,115명이 최다 확진자였는데 오늘 발표된 확진자는 이보다도 1,000명 넘게 늘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5,075명, 해외 유입 사례가 48명입니다. 국내 발생 가운데는 수도권의 비중이 전체의 81%를 차지해 여전히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2명 늘어 723명으로 역대 최다이고 처음으로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8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34명이 늘어 누적으로는 3,658명입니다. 사망자는 80대 이상이 18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면서 의료 대응 지표도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의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89.2%로 하루 전보다 0.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90.7%, 경기가 87.6%, 인천이 88.6%입니다. 남은 병상도 서울이 32개, 경기 36개, 인천 9개로 수도권 전체의 77개일 뿐입니다. 백신 접종 현황은 1차 신규 접종자는 2만여 명이 늘었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4만여 명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률은 1차가 82.9%, 접종 완료가 79.9%입니다. 추가 접종을 받은 사람은 18만여 명으로 누적으로는 321만 명을 넘었습니다. 네, 지금 오미크론 변이도 상당히 변수가 되고 있는데 정부가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요? 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이 오늘 중대본회의 모두 발언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어제 해외 입국자의 오미크론 변이 의심 사례가 발견된 데 대해 정부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유입 차단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와 복지부, 질병청 등 11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해 신속한 방역 전략을 수립하고 엄격한 해외 입국자 관리, PCR 분석법 개발 등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상 가동률이 상승하는 데 대한 대책도 설명했는데요. 이달 중순까지 1,300여 개 이상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병상을 구분해 병상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집에서도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택 치료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 처방을 할 수 있는 관리 의료기관을 전국에 190개소 이상 운영하고 증상 변화가 있을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단기 외래 진료센터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오미크론,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변수가 또 지금 상당히 중요한 지금 시점인데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한 부부가 코로나 양성인데 델타는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네. 오미크론인지 아닌지 오늘 밤에 나온다 그러는데 만약에 오미크론이 맞다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뚫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변이 PCR 검사에서 델타 변이 쪽이 안 나왔고 나머지 알파, 베타에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추측이 되고 또 지역이 아프리카를 거주해 왔습니다. 현재 사실은 네덜란드 같은 데서 더 이전에 그러니까 발표 전에 WHO 발표 전에 이미 있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전 예. 세계에 다 퍼져 있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예.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의료진이 영국에 학회를 갔다 와서 오미크론에 감염이 됐어요. 추가 접종까지 하신 분이. 그 말은 그분은 영국에서 감염될 확률이 높다는 거니까 이미 영국도 상당 부분이 오미크론에 감염자가 있다는 그러니까 얘기고. 백신 3번 맞았는데도 걸렸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오미크론은 백신 회피가 높을 거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국내에도 이미 들어와 있을 확률이 높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최소한 한 달 이전에 아프리카나 이 발견된 국가들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역으로 역학조사를 해서 그분들을 최대한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정부가 8개국 정도만 입국 제한을 했는데 앞으로는 오늘부터라도 바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누구는 내 외국인 관계없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다 자가격리를 최소한 열흘에서 2주 정도를 해서 감염을 차단하는 그러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미크론 변이를 또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확산세 가운데 가장 또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학생들의 감염입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전국 학교에서 전면 등교가 시작이 되면서 학생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전면 등교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유은혜 부총리 발표 들어보시죠. 전면 등교가 11월 22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오늘이 10일째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전면 등교 원칙이 유지되고 있고 우리 한국은 지난 1년 반 동안에 학교 방역 기본 체계를 세우며
작년 50% 등교율을 올해 초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했고 현재의 전면 등교 조치를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모든 구성원과 국민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시작할 수 있었던 전면 등교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3, 4천 명대를 넘어서고 신종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어렵게 시작한 전면 등교 조치가 다시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학교는 단지 수업만 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삶의 공간이며 일상이며 사회 그 자체입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우리 학생들의 학습이 닫히고 친구와의 교류가 끊기며 생활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을 중요한 학교 경험을 상실한 세대로 만들 수 없으며 장기간의 교육 결손, 사회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지출하게 될 장래의 사회적 비용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11월 22일 전면 등교 이후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 증가로 학생 확진자 숫자는 늘어났지만 학교를 통해 감염된 비율은 전면 등교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유의미하게 늘어나지는 않았으며 다만 감염 경로 불분명 사례는 계속 증가해서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높아진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도와주셔야만 아이들의 전면 등교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학교의 방역 체계만으로는 학교 안전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 모두가 방역 책임관이 되어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여 지역사회 감염 위험을 낮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 국민의 동참 속에 올해 12월 말까지 학사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내년 3월 새학기에는 온전한 학교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해왔던 방역을 다시 더 촘촘하게 점검하면서 지난 1년 반 동안 어렵게 만든 학교 방역 체계를 확실히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 수칙 준수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부는 학교 안팎의 방역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등교 전에 건강 상태 확인이나 학교 내 동선 관리와 수시 환기, 의심 증상 시의 신속 검사 및 선제적 PCR 검사 실시 등 학교 방역 지침 보완 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학원을 포함해서 학교 밖 학생 이용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와 점검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 교육청과 함께 소아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소아 청소년 백신 접종의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당초 11월 27일에 종료 예정이었던 접종 기한을 내년 1월 22일까지 연장하고 소아 청소년이 편리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11월 23일부터 사전 예약을 재개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지자체 간의 협의를 통해 학교별 접종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별 상황에 맞게 예방접종센터, 위탁기관, 학교 보건소 방문 등 접종 방법이 선택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백신 접종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12월 13일부터 24일까지 백신 접종 집중 지원 주간을 운영하겠습니다. 보건소 및 학교 단위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2주간의 집중 접종 지원 주간을 운영하고 이를 위한 학사 운영 지원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백신 접종과 관련한 정보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제공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의 접종 불안에 대한 우려가 크신 점을 고려하여 중증 감염 사례나 연령대 및 지역별 접종 현황, 백신 이상 반응 통계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고 주기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중대본의 비상계획 발표 등의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학교 비상운영 계획도 준비하겠습니다. 비상계획 상황에서도 등교 수업의 원칙은 유지하되 철저히 지역별 상황에 맞게 단계별로 대응하겠습니다. 과대 과밀 학교부터 밀집도를 우선 조정하고 추후 감염 상황에 따라 추가로 등교 밀집도를 제한하면서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학생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백신 접종이며 정부는 필요한 사항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 모두의 협조와 참여로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우리 학생들의 등굣길도 지켜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 현장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은혜 장관의 발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지금 전면 등교하면서 요즘에 제 주변에도 아이가 확진됐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이들 걸리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은혜 장관이 지금 다시 한번 방역 수칙 지켜달라 당부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 학생들은 가족 감염이 거의 한 30% 정도 되고요. 또 다중 이용 시설을 통해서 감염이 돼서 그 고리가 이제 학교로 전파가 됩니다. 지역사회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 감염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일부가 백신 접종을 하지만 사실은 감염 차단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 수칙입니다. 예. 네, 다중 이용 시설을 제한하고 부모님들이 감염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백신도 좀 많이 맞아줬으면 좋겠다, 접종을 좀 촉구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참여율이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불안감이 있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학교로 찾아가서 접종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백신 접종은 이렇게 기저질환이나 고위험군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선택도 저는 존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네, 잘 생각해서 접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끝으로요, 이걸 좀 짚어볼게요. 지금 오미크론 변수까지 등장을 했잖아요. 오미크론이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델타보다 전파력이 더 빠르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미크론은 델타보다도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그 수용체에 결합하는 주요 부위의 변이가 델타가 2개인데요. 오미크론이 10개입니다. 그래서 5배 이상 전파력이 높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고 지금 치명률은 잘 모르는 네, 거죠? 치명률은 아직까지 많은 사례가 나오질 않았지만 젊은 층에 대한 이런 연구를 보면 크게 증상은 나쁘지 않다고 하지만 고령층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치명률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만 이 정도로 전파율이 높다면 델타가 알파를 대치했듯이 이 오미크론이 델타를 대치할 확률도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우세종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다면 네. 전파가 5배 이상 빨라진다면 지금의 확산 속도가 5배 이상 빨라진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의 거리 두기는 반드시 시행이 돼야 되고 우리가 재택에서 관찰해서 이송을 하는 시스템이 지금 재택 치료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정부가 다시 한번 보완을 해 주시는 것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네. 델타 변이에 이어서 오미크론 변이 지금 등장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 중차대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